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남편분께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도 굉장히 이제 일반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 아내분께서 들으신 거예요. 우리 남편 혹시나 구속되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보통은 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형사소송법상 정확한 용어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에 있는 판사가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를 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이제 구속이 될 수가 있는데요. 피의자 같은 경우에 구속이 되면은 이제 좀 장기간 구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최장 한 달 정도 구속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대신 이제 체포 같은 경우는 48시간 동안밖에 구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둘 다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체포된 경우라면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구속영장 청구가 한 48시간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체포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법원에다가 인치시킨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분께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네, 구속 여부는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으로 이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변호사가 주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그 신문기일에서 마지막에 이제 피의자가 의견을 피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판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변호인을 접견을 하면서 그간에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 수사 단계부터 선임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랴부랴 영장실질심사에 임박해서 선임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사건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충분히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 청구서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장심사 전에 그 청구서를 열람하셔서 내가 어떤 사유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까요? 네, 구속 여부를 결정하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 사유가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겠죠. 그래서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속 사유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어떤 피해자한테 가해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도 그리고 재범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유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 어떤 그런 주장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하니까 요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구속을 아직 뭐 결정 받은 건 아닌데 혹시나 구속이 될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냥 깊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피하고 싶어서 뭐 연락을 안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송달이 됐는데도 모르겠다 확인 안 하신다라든지 이런 경우 사실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네. 먼저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뭐 소환 통보 내지 뭐 출석 요구를 하는데요. 이 출석 요구의 방법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문제 때문에 잘 모르는 번호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뭐 문자 메시지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몇 차례 통보를 한 다음에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뭐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뭘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네. 직접 찾아와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소환에 응하지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나한테 출석 요구를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시면 계속 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시지 마시고 내가 피치 못하게 어느 정도 좀 연기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출석 일정을 좀 조율해 보시고 출석을 좀 연기하고 싶으면 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우려가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화를 무조건 안 받으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든지 이 두 가지 상황일 텐데 각각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즉시 석방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동안 이제 구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검찰로 이제 인치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인치받으면 그로부터 이제 10일 동안 구속을 할 수가 있고 검찰은 한 차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이제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고요. 이 기간 내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즉시 석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되면 이 피고인의 구속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요. 법원에서 신급별로 최장 한 6개월씩 구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